XSFM입니다. IDW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내란 이후 단체로 정신을 잃은 보수 정치인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증상 발현의 조짐은 이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보수의 정신적 위기에 대한 평가를 시사 아저씨와 나눠볼 생각입니다. 25년 두 번째 수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 아저씨 문답.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시사 아저씨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많은 건 못 물어봅니다. 하나를 물어보면 50분을 답하니까요. 두 개가 한정인 제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맥시멈 두 개쯤 됩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스타벅스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앞으로 이제 제가 반성한다고 지난주 1월 2일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경제지에 다닌다고, 내가 뭐 조중동에 다닌다고 기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럼요. 얼마나 시험 어려운데. 연봉 순으로 줄 세우면 그쪽 사람들이 공부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애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매경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포착 한동훈, 목격담 정치 시동거나. 어머. 그러니까 너 보기 싫어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자 입장에서. 눈에 띄지 마. 예. 다른 방법은 없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스타벅스를 들여다봐야 되잖아.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이거죠. 한 번만 했습니까? 헬마랑 저는 이걸 2년 동안 가지고 놀았는데 한동훈이 이거 하고 노는 걸. 근데 이 정도 지겨우면 욕이라도 하겠는데 국민의힘의 44인의 한남동 응원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러지 말란 말조차 막 뭐 오래된 지지자였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포기해야 되려나 싶으니까 국민의힘의 정신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를 듣고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다시 만난 민중가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새노래 프로젝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견뎌낸 우리의 민중가요를 한국 대표 인디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해석한 새노래 프로젝트.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우리 외롭더라도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자, 로아스웰 설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광고 관련해서 좀 문의드릴 게 있어가지고 민정수석님한테 뭐가 제일 여기서 잘 나가나요? 대표 상품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맥주 효모죠?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네, 액세스몰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거의 12개월 중에 11개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티입니다. 네, 당뇨 전 단계 1600만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기식,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가 로아스웰에 다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설날 이벤트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간 액세스몰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보셨대요. 조물주님께서. 네. 대부분의 고객이 3, 4개월치 상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뭐 영양제 이런 거 보충제 살 때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먹을 거라면. 네. 그리하여 준비한 다개월 구매 최대 혜택이 있습니다. 맥주 효모를 4+4 8개월치를 구매를 하시면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5+5 10개월치를 구매하시면은 역시 30% 할인해드립니다. 네. 인체 상부를 늘 고심하시는 분들께서는 액세스몰에서 맥주 효모를 드신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떨어지면 계속 사실 거예요. 네. 오래 먹어야 하는 거라고들 하니까. 근래 가장 큰 할인율이니 쟁여두시기를 권하고요. 혈당도 1년 내내 역시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함께 이벤트를 할 때 쟁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벤트 생각보다 길지 않게 지나갑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액세스몰에서 맥주 효모 판매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왜 44명밖에 안 갔죠? 저 105명 중에 예. 영남 의원이 59명인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영남 다수고 뭐 강원도 2명, 뭐 충남 2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44명 한남동 관저에 달려가서 그래도 점심은 같이 못 먹겠다라고 말했던 그 44명의 구성은 그냥 국민의힘의 원내 구성하고 비슷한 분포도를 보여줘요. 강남 사람 들어오고 비례 몇 명 들어오고 그래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당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간 거다.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개인적으로 거기가 있죠? 같이 밥 먹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 네. 그 이제 제가 볼 때 문자 많이 받는 순서대로 간 거 아닌가. 네. 대통령에게 총애받은 순서입니까? 아니죠. 그 지금 극우의 지지자 내지는 극우 시위대들이 문자를 열심히 보내는 것 그쪽 같은데. 문자 폭탄을 받은. 그렇죠. 네. 이걸 좀 더 이제 여의도 정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다. 이 인증샷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TK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런 경우면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이 지난번에 윤상현 씨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뭐 탄핵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박근혜 탄핵 뭐 옹호하고 뭐 이런 거 그 당시엔 욕을 당장은 먹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어요. 예. 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의리 있다고 평가해주고 지금의 전국을 예측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무소속으로 나가서 찍어주더라.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일타 강사였어요. 예. 하다못해 TK의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총선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일이. 나중에 어차피 그때 돼도 누가 공천권을 휘두를지는 모를 일이지만 누가 공천권 휘두를지 모를 일이죠. 그때 가서. 그런데 어쨌든 그때 가서도 예를 들면은 뭐 몇 대 몇으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원이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당원 투표 몇 퍼센트라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을 한다면 TK 당원들의 판단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 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뭐 그런 걸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때 그 어목한 시절 윤석열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아주 국민의힘이 어렵고 코너에 몰려있을 때 내가 전국적으로 욕먹고 얻어 터질 각오하면서도 이 윤석열이 내 집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육탄 방어전하고 이랬던 사람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을 지키고 이 보수를 지킬 사람 누구냐? 나다. 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빠르게 설명하면서 생략할게요. 영남 자민련이 되는 건 지금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한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영남 자민련이 돼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시사 씨가 한 얘기가 맞죠. 그 사람들한테는 대구의 시민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홍준표 동상을 세워놓고 박정희라고 우기면 박정희인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푸듀 59가 됐다는 거죠? 상황이. 59 원저리까지 네. 왔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인 거고 그다음에 꼭 TK가 아니더라도 가령 지금 자기 지역구가 지금 서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김재석 의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야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지금 예를 들면은 지지율이 오른다 그러고 보수가 결집한다 그러고 지금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중도 다 넘어가는데 이러면서 이러지 말자 뭐 이러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김재석 의원 내 지역구에서는 지금 탄핵에 반대한다는 소리만 나와도 뭘 맞는 분위기 아닙니까?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김재섭 의원을 사냥하는 것이 유행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저 앞이 던전이 됐어요. 관저가 그렇죠. 아니라 그 사무실 앞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딱히 지역구 이슈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극우 지지층이 얘기하는 거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 조직의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삼고자 하는 분들인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김민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중국 얘기하고 그런 게 이제 거기서 오는 건데, 그 희한한 얘기죠, 사실. 이 중국 음모론 뭐 이런 게 뭐 제가 볼 때는 희한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분들의 그 중국 공산당 음모론의 그 세계관에 의하면 지금 여기도 다 중국이에요. 이거 그럼요. 여기 중국입니다. 그럼요. 예, 우리 3명 중국 조선족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면 중국을 좀 배우셔야 될 텐데 너무 모르니까 지금 웨이보 같은 사이트들에서는 계속 보도하다 말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응원봉시 같은 걸 안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공영 언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소셜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소셜의 알고리즘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황금전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소셜 알고리즘에서 뭐가 안 뜨는지를 결정하죠, 정부가. 지금 집회 안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댓글이 올라오니까 포고령을 중국말로 번역한 걸 보고 중국의 네티즌들이 야, 저게 계엄령이면 우리나라 평상시는 뭐냐? 라고 자꾸 반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지금의 물결을 막아서고 싶어 한다니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위가 싫어요. 시위를 하고 무슨 어디가 넘어가고 이런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는 극렬 우파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좌파고 우파고 간에 시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은 무조건 이거는 똑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사우디가 무슬림 형제단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그게 뭐 똑같은 건데. 시끄러운 게 싫어요. 그렇죠. 이거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되면은 무조건 다 싫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름대로는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이 음모론이 대단히, 이게 음모론 한번 파보세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꽤 오래돼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이 심지어 모두 했느냐? 부정선거도 중국 공산당이 했어요. 이 음모론에 의하면은. 네, 태극기 부대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 중국이 뭐를 잘한다고 믿냐면 이 첨단 과학을 잘한다고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장비가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 장비는 아리백이겠네요. 이게 아리백을 빨리 이루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중국 기업들. 이 장비가 있으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선관위 서버가 에어갭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장비를 통해서 다 그게 됩니다. 원격으로. 부정선거가. 네. 하여튼 다 됩니다. 이게 중국의 첨단 장비로. 하여튼 다 네. 내가 중요해요. 네.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에서 중국의 정치 공세를 막는 대만의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기사가 나왔었네. 네,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이 중국의 음모고, 지금 응원봉 시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중국이 된 공작금에 의하여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위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응원봉 시위를, 이 탄핵 찬성 집회를 가보니 주변에서 중국말이 들리고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더라. 김민전의 주장. 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윤석열을 욕하는 커뮤니티들, 인터넷 커뮤니티들,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끼리 다 조선족이라고 하더라. 나는 길림성에서 지금 하고 있어. 덕후만큼 조선족 싫어하는 데도 없을 텐데. 네,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네. 나도 우리 아버지가 조선족 출신이야. 너도 그래? 야, 여기 정말 조선족 출신들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기들이 스크린샷을 날조를 합니다. 자기 스크린샷 찍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SNS 계정이나 이런 거 자기들이 중국말로 써서 갖고 올립니다. 그런 SNS 계정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든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쉽죠. 네. 번역기로 네. 챗 GPT 시켜도 돼요. 챗 GPT한테 중국어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막 올려요. 그런 계정을 날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젊은이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또 이게 사실은 기성세대한테는 중국 공산당 음모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종북 음모론이 훨씬 잘 먹혀요. 그렇잖아요. 기성세대 이 고령층한테 북한이 더 무섭습니까? 중국이 더 무섭습니까?
고령층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무섭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북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중국 얘기를 꼭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젊은 층이 약간 더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네. 네. 어디 게임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북한 좀 우습게 합니다. 게임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북한의 위협은 좀 우습게 알아요. 북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임 산업, 게임 담론 여기는 중국의 그 실질적인 얘기가 피부에 와닿는 게 있거든요. 중국 때문에 게임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지금 이 극우 시위대들이 들고 나오는 피켓 보십시오. 스탑 더 스틸. 네. 그 색깔도 성적이 요 색깔 칠해놓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트럼프 진영에서 미국에서 맞습니다. 우리 표를 바이든이 뺏어갔다 이래가지고 하던 거잖아요.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와 흔드니까 그 사진을 본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트위터라고 부르지만 X가 돼 있는 지금 자기 계정에서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와우 와우. 라고 썼습니다. 와우 라고 썼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뭘 믿고 있느냐 지금? 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국에 그래서 성조기도 같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미국에 SOS 이거 구원 요청하고 있으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트럼프가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트럼프가 수사를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정 감성 옹호. 네, 말도 안 되잖아요. 1부터 100까지 다 말도 안 되고 날조고 사실관계가 안 맞는 얘기를 일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 발판이 없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여기에 얼른 올라타는 거죠. 김민전 의원이 어느 지역구 가가지고 지금 뚫겠어요, 가령. 예?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일단 영남을 못 갑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그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들은 그 자기 지역구를 빨리 정하지 않습니다. 빨리 정할수록 불리해져요. 견제를 되게 열심히 받고 같은 당의 동지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국회의원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일찍 사이가 안 좋아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고 다녀도 몰래 만나러 다닙니다. 비례는 자기 지역구를 빨리 까지 않아요. 재선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이라 원래 조용히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기 자리를 빼앗기면 다른 어떤 살 길도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김민정 같은 사람한테 뭐하러 자리를 열어줍니까? 근데 김민정은 기왕 들어온 거 뭘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여기 올라타가지고 그거의 아이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중에 TK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진짜 푸지 59라니까요. 그렇죠. 얼른 여기 올라탄다. 그리고 내가 뭔가 대권을 가야 되겠는데 지금 확실한 뭐도 친윤도 그동안 아니었고 뭐 확실한 내가 비운으로 갈 뭐 생각도 없고 얼른 또 이런 데 올라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예를 들면은 정통 보수 정당의 한 축이다 이래 왔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은 정통 보수 정당의 한 축인가요? 쭉정이죠 이러면 쭉정이 보수의 한 축이죠 그러면 자유통일당하고 일합을 겨뤄야 되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이제 어떤 보수 정당이 되는 거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 김민전 의원은 함양 출생이네요. 예. 거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건조가 잘 알아요. 그럼요. 신성범이라고. 거함산합이라고 하죠. 네, 거함산합의 신성범 의원이 이번에 한남동 44인에 안 꼈네요. 김민전 의원 아니, 즐겁겠네요. 거기 좀 노선이 신성범 씨는 노선이 네. 애매한 노선입니다 지금 노선이. 네. 예. 아, 그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KBS 관련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애매하게 굴고 있습니다. 윤이 봤을 땐 답답하게. 네. 우리 신임 사장이 지금 기자들을 독려해서 막 단독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팀을 꾸려. 예. 갑자기 유능해졌거든요. 오랜만에. 예. KBS 인사들 매우 싫어하고 있을 것이다. 웃고 있습니다 KBS. 아 너무 웃기다. 그 박잠봉 KBS 사장 생존 앞에 진영 없어 순환사 고리 끊어내야라는 말을 올해 초에 신년 인사처럼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들겨 네. 패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당신은 음악 프로듀서 담편선입니다. 올겨울 시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서서 새롭게 정의 내린 우리의 민주주의.
영원히 이어질 이웃들의 삶을 위한 노래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근현대사의 아픔을 견뎌낸 노래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박근홍, 여유아설빈, 성과영, 황푸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디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부르거나 만든 우리의 음악.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카렌듈라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시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 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빅그린. 빅그린은 화끈합니다. 네. 베스트 위시스 설 선물 세트 기획전. 무려 베스트 위시스라는 제목이 있어요. 네. 이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동안에 가장 사랑받았던 상품들로만 구성된 패키지예요. 그런데 50% 할인을 하는 거예요. 또 반값. 네. 그리고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 패키지도 모두 종이 포장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봤는데, 그러니까 선물 세트처럼 그 큰 상자가 있는데, 네. 그리고 안에 이제 소포장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다 종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물 세트 전체를 다 털어보셔도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 물건은 펌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도 당연히 재활용되고요. 네. 되게 그래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패키지예요. 요새는 약간 이런 종이 포장지가 더 고급스럽다라는 인상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빅그린의 정체성, 투쓰리 비건 샴푸. 네.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산 녹차 추출수를 사용을 해서 두피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리치 시리즈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카와 카렌듈라 추출물을 사용한 안티 헤어로스 바이옴 샴푸도 있습니다. 라인업이 다양하죠. 네, 비건 샴푸, 니치 시리즈, 바이옴 샴푸. 다양한 라인업에 다양한 향, 비싸지 않은 가격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봐서 좋았던 게 향이 있는데 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향이 강한 제품이요. 향수나 핸드크림이나 뭐 이런 거 향이 좀 있는 걸 쓰시는 분들이 같이 쓰기 좋아요. 좋습니다. 그 섞이면 최악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향센 샴푸 쓰기 곤란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방금 설명해드린.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설 선물 세트로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빅그린이 또 반값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주씨 문답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질문. 최상목은 왜 저러는가? 아, 다 질문이 왜 저러나네요. 이번 주에. 12월 그렇죠. 12월 1월에 계속 이제 그 권한 대행이 된 다음에 어디에도 욕 먹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에게 욕을 먹었다는 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 중에 둘만 뽑으면 우리 쪽도 화나고 저쪽도 화났고 경호처에게 명령에 해당하는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치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양쪽 모두 뭐라고 아니다. V0와 V1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경호처에게 물러서란 말을 굳이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상해하지 않는데 이 짧은 권한대행 두 사람 있죠. 다 시찰을 다녀요. 소방서 시찰 가고. 아, 시찰을 다닌다고요? 네. 군부대 시찰 갑니다. 그쵸. 그 체포 당일 체포영장 처음 이제
집행하려고 시도했던 날 네. 뭐 기존 일정 수행했다면서 나온 게 소방청 실찰이었죠. 네. 네. 군 통수권자는 군 시찰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정당한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군 통수권자의 권한 대행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 그전 대행보다 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소셜 프로필을 권한 대행이라고 바꿔놨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아, 액팅 프레지던트. 예. 이게 유치하다는 생각을 이번 내각을 되게 오래 봤던 사람들이 둔해져서 안 하나 봐요. 전 이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걸로 가장 유명한. 아니, 제가 유명하게 만들고 싶은. 뭔가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보훈부 인스타에 가보면 박민식 계정으로 리디렉팅이 맞아. 되는 버튼이 있어! 내가곡 보훈부. 이 사람들은 부처가 지 거고. 보훈부가 곧 나고. 네, 사람들이 좀 권력이 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지금 받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재창출을 하고 싶은 무슨 욕망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상봉은 그럴까요? 그 욕망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욕망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는데 왜냐면 상목이 형하고 내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상목이 형하고 한번 대작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전히 의지가 대단하다라고 저는 의지를 약간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게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거든요. 이번 주 초에. 근데 본인은 권한대행이라 언제 간들지 모르고 이 국무부 장관은 대통령 임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본인도 며칠 안 남았어요. 굳이 만나서 사진을 찍히거든요. 이건 이 사진을 남기고 싶은 욕망 말고는 다른 게 남지 않습니다. 가서 또 망신도 심각하게 당했는데. 근데 이제 욕망을 모르겠다고 한 거는 본인의 이제 마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고 온갖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뭐야? 온갖 얘기를 들을 거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 주변이 뭐 하여튼간에 온갖 주변이 넓어져요. 또 온갖 얘기를 들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실 래퍼일 때랑 사장일 때랑 듣는 얘기 다르잖아요. 예? 왜냐면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저 음악하던 사람들이랑은 연락이 다 끊겼고 그 새로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그 못생기고 늙은 사람들로 대체되잖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듣는 말이 좀 달라지는 거 말고. 그러니까 래퍼일 때야 뭐 서로 욕하고 헐뜯고 뭐 그런 직업인가요? 너는 뭐냐 이런 거 니까짓 게 뭐냐. 그렇구나. 직업의 본령이죠. 그렇군요. 네. 주로 그런 말을 듣고 그걸 해서 돈을 벌어요. 네가 뭐 실력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주였다라면 사장이 되고 나서는 사장님의 사업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요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하시는 건 잘못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와중에 그죠. 다른 회사를 암캐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진 않아요. 전직과 다르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요. 네. 그런 생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여러 제안 중에 이 사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 회사는 팟캐스트로 쭉 가야 된다. 아니다. 유튜브도 해야 된다. 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팟캐스트를 하되 영역을 여러 가지로 넓혀야 된다. 그래서 뭐 또는 뭐 유튜브로 하는 것도 요 영역 그대로 가야 된다. 아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아예 유튜브를 하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점프를 해야 된다. 등등등등등등. 근데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가로서 가령 뭘 한다고 할 때는 이 중에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는 뭐가 되는 거냐에 대한 욕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지금처럼 이제 요 정도의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미디어 재벌이 이제 되는 것이냐 내가 미디어 재벌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에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여의도 한복판에 저 큰 빌딩 하나 4억 하나 딱 지어가지고 거기 맨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에 딱 개 10마리 데리고 사는 것이냐. 개 10마리도 있어야 돼요. 네. 조용기급 성공을 해야 하는 것이냐. 여의도의 주인이잖아. 그 정도냐.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서 이제 그런 걸 떠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다못해 우리 XSFM 운영하는 이제 래퍼 형님도 그 정도는 생각한다. 여의도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파란 스튜디오의 주인에 머무느냐. 기억나. 12년, 13년에, 그니까 그, 딴지일보 자체의 조직이 이상한 게 아니고,
딴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너무 인기가 있었으니까 저도 듣는 얘기가 달랐고 이상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딴지에 대해서요? 아니요, 뭐 뭐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 뭐 네.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뭐 여기서 잘 나가고 저기서 잘 나가는데 뭐 이걸 해보라는 되게 많은 말을 듣고 제가 저 회사를 따로 차린 다음에 정말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해서. 예. 왜냐하면 딴지는 너무 그때 핫했으니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에 대한 나쁜 뜻이 아니라 잘 나가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의견들이 너무 다양해서 사람 어지럽습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은 회사를 따로 차려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내란이죠. 일종의.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이 회사 크게 키워가지고 그 빌딩 펜트하우스에다가 딱 사무실을 마련하시고 10마리의 개와 그 다음에 10마리 개를 딱 데리고 뭘 하느냐면은 체육대회를 개최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도그쇼? 아니죠. 이 출연진들의 네? 체육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제목은 이제 그것은 알기 싫은 행진곡 이렇게 해가지고 열혈 행진곡처럼 딱 되게 NHK 같은 상상력인데요. 네. 띠리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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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띠리디리 패널 가합전 같은 걸 하는 거잖아. 띠리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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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 그 세탁기 같은 거 흉내 누가 잘 흉내내나 막 이런 거 하는 거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 네. 네, 그래가지고 손이상 김미나 뭐 그다음에 뭐 참여하시려고요? 등등 해가지고 네. 달리기도 하면서 서로 때리고 네 무기를 들고 막 때리고 이제 수영하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네, 근데 XSFM 정도 이제 운영해도 이제 정도라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비교하면 작잖아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XSFM 정도 운영해도 지금 우리가 열혈 행진곡 정도 구상한다. 네, 그 정도 상상을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뭐 짧다고 얘기하고 임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자리에 어쨌든 내가 됐어요. 됐으면은 별의 별놈이 다 나타날 겁니다. 이제는 다 나타나가지고 자 이 나라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까지 해본 놈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최상목 씨 당신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커리어 솔직히 당신이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뭐 이거 앞으로 제약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디 사회이사라도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되겠습니까? 돈 버는데 제약이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뭐 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결국은 정치하셔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거 또는 정치를 안 하시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했으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잘하면은 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뭐 이런다든가 등등등등 적어도 당신이 결단을 지금 안 내리시더라도 지금 내리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것이고 뭐 할지 모르는데 기초적인 거는 그래도 해놓는 것이 앞으로 뭘 하더라도 좋습니다. 라든지 또는 그래도 앞으로 당신이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거로 앞으로 인생 풀어야 될 텐데 이 사람 82학번이거든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인생이. 아주 뭐 창창한 것까지 아니어도 82학번 동기 누구 있어요? 기대 수명이 아니라 커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네. 동기 누구 있어요? 우리 뭐 진중권 씨도 있고 82학번 뭐 등등등 아직 그렇게 은퇴할 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남았으면은 사회적 활동에 어떤 연한이 남았으면은 정치로 풀어야 될 건데 당신 민주당 갈 거요? 아니지 않습니까? 못 가죠. 할 거면 어느 팀에서 뛰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 진보라고 하면 진보 팀에서 뜁니까? 보수 팀에서 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끼리 어느 팀에서 뛰어야 됩니까? 결국은 보수 팀에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팀 소속은 보수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벼락신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거니와 힘들어요. 그리고 뭐 대선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한다고 쳐봐요. 민주당에서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계열에서 하겠습니까?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그 계열에서 하겠습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계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최상목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치적인 그런 거는 결정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정치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여의도 인근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항의가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 이게 진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우리 편의 이익에 맞는 행위를 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44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가가지고 저런 육탄방어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쵸?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팀플레이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재명 편을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맥락에서 너는 왜 정치적이야라고 하는 거는 너는 왜 상대편 편을 드는 거야? 이 얘기에 가까운 얘기예요. 너 왜 배신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의 정치적 입장에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 정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나는 정치적인 거는 안 합니다라고 할 때 그 발언은 나는 윤석열이 잡혀가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요 발언은 나는 우리 팀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상대 팀의 팀원 역할은 안 합니다. 요거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평소에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과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난번 국무회의 분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너는 어느 팀이야? 우리 팀이야. 윤석열 팀이야. 국민의힘 팀이야. 그런데 너는 자꾸 왜 정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하려고 그래는 우리 팀으로 정치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근데 너 정치하려고 그래는 뭡니까? 너만의 길을 가려고 해? 너만의 길이라는 건 뭐지? 민주당과도 이렇게 합의하고 민주당도 편도 들어주고 뭐 그런 길이잖아. 너만의 길을 가는 정치하려고 해? 이게 정치하려고 그래거든요. 그게 김상욱 의원이 욕설 문자 폭탄 받는 맥락이랑 동일하죠. 그렇죠. 너 정치하려고 그래? 이거는 너 배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의 말은 나 정치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나 배신 안 합니다. 그게 난 정치적인 뭐 결정 안 합니다. 이걸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뒤에 행보와 결정들이 그래야 해석이 돼요. 왜? 당연히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방점을 찍으려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올라가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관저에 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세요라고 경호처에 지시를 해야 되고 그래야 헌정 질서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호처에다가 협조해달라고 지시하세요라는 거는 깔아뭉개고 오히려 경호처가 요구하는 경찰이 우리를 경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력을 증원시켜주는 협조 요청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최상목이 경찰에다가 그래 알겠습니다. 경찰 좀 협조를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주초에 JTBC의 단독이 나왔죠. 관저 경호를 보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이. 네. 네. 요거는 팀 플레이에서 우리 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할 때에만 이 일관성이 있는 행위가 되거든요. 나 정치 안 해와 더불어서. 그럼 최상목의 정치 안에는 한덕수의 협치해야 함과 비슷한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 편이야.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우리 편이야라는 거는 단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요 단계는 1. 나는 우리 편에요만 지키다가 나는 별 잡음 안 내고 요대로 은퇴할래요가 될 수도 있고 2. 우리 편이 맞아요를 잘 지키다가 뭐 국회의원이나 한번 하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3. 우리 편이요를 잘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했으니까는 주변 사람들 말 잘 들어갖고 대통령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 이 단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전제는 내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책임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거는 전혀 아니다. 네. 다 봐요. 이게 뭐 우리한테 어색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언젠가부터 스스로 대선 주자를 만들지 못하는 정당이 되었다. 예. 이제 박근혜 정도부터도 그 연원을 찾는 전문가도 저는 봤고 이 사람은 이미 다선 의원이었지만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런 평가를 받던 게 되게 오래된 게 왜냐하면 이제는 그 평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다수의 대선 후보가 저당의 대선 후보가 박근혜보다 초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었던 사람 졌던 홍준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시사회 씨가 입증을 해주신 건 이겁니다. 최상목은 정치를 하는 거다. 어떤 편을 정했다. 그러면 나는
조용히 은퇴하느냐, 국회의원이라도 해보느냐, 대통령이라도 해보느냐, 혹은 뭐 지자체장이라도 해보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반대쪽 진영과 다르게 보수의 경우에는 보수 언론이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들이 점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 대선 주자로 밀어주기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탁을 내려주신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 한 세 사람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시간 순서대로. 네. 최재형, 윤석열, 한동훈. 중간중간 이준석을 언론이 밀어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시사 아저씨의 의견을 오늘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뭐 시민들, 우리 갓반인들 포함해서 되게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들도 보수의 대선 주자를 정할 때 모두가 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모. 금사빠. 이 사람들이 금사빠가 안 되면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도 없거든요. 근데 몇 번씩 꼭 금사빠가 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이고 이걸 최상목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언론인이 덜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주인공이 이번에 바뀐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왜죠? 왜 최상목이죠? 이 사람 검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게 지금 예. 흐름이 보수 언론이 누구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점지할 것이냐는 아직 저는 이제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몇 가지의 지금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복잡합니다, 상황이. 이 말씀을 좀 이제 좀 최근 상황하고 엮여가지고 조금 해설을 해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정하라고 하면은 마땅치가 않아요, 분명히. 뭐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원희룡. 이준석, 뭐 등등등 원희룡 등등등 뭐가 하나씩 혹을 달고 있어요. 명태균이 있죠, 그쵸. 일단은. 배지들은 절대로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원내에서 대선 후보 내보낼 사람 없습니다. 예. 네. 명태균이 있죠, 지금. 명태균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한테 들러붙어 있습니다. 명태균 프리인 나경원이 있는데 예. 그 사람 나가면 지난번 홍준표보다 못 받습니다, 표. 예. 그 명태균도 있고 표결 참여하지 않음도 있잖아요. 아, 네. 105인. 네. 네. 이 명태균의 미륵폰이 미륵폰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네. 뭐 자기까지는 안 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명과 이준석의 관계, 명태균과 이준석의 관계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을 키워주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 보면은. 맞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 차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준석을 통한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준석을 통한 그 수익 활동은 네. 이준석 정권에서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흐름을 보면은. 네, 계속해서 모네타이즈를 현금화를 시켜주지 않는 김건희를 참고 버틴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랜드 플랜 안에 최종 파트너는 이준석이었기 때문이죠. 명태균에게 있어서. 근데 이 명태균 씨의 방식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어서 윤석열을 일단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전에 막 투자를 한 다음에 윤석열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수익화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김영선 공천을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면 그 전에 하는 거는 이준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일단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수익을 그 다음에 내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디테일한 얘기를 뭐 다 얘기하면은 이제 걸릴 게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예를 들면 키워주려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책 잡힐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대선이라는 그러한 선거로 들어가면 결국 명태균 묻은 사람 아닙니까? 네? 명태균 묻은 사람인데 이게 되느냐? 지난번에 전당대회도 했는데 뭐 등등등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렵죠. 그러면 이 사람들 빼고 원희룡 얘기하면은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양평 고속도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비즈니스에서는 이 창원 산단과 관련돼서 이게 국토부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리는 몇 가지 이제 그 중간 연결고리들이 있거든요. 그 쌍특검과 관련이 있는데 네. 언젠간 할 거거든요. 네. 하면 원희룡은 너무 많은 수집품을 주렁주렁 달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요것도 원희룡을 뭐 밀어준다 이런 게 사실 어렵고. 원희룡은 김건희 장군을 너무 많이 묻혀놨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더군다나 친윤 오브 친윤으로 그동안 과정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밀어주기는 다 어렵고. 그럼 남는 게 이제 한동훈인데, 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는. 그죠. 한동훈은 명태균도 안 묻었고, 뭐 이런 친윤도 이제는 아니게 됐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계엄 한동훈은 반대했고. 그리고 계엄도 반대했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그 이전에 이제 검사할 때 단계에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단계에서 뭐 나올 게 없나? 우리가 고발 사주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것도 뭐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재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게다가 극우가 이렇게 싫어하면 또 곤란한 지점도 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그렇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있고. 그렇죠. 보수 언론이 그리고 지난번에 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망쳐놔가지고 검사 정권 한 번 더 하는 게 되겠느냐 이게 또 있어요. 그건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조중동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게 역도들의 모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안 받을 보수의 세력은 언론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언론이 최후의 헤드쿼터 브레인이 돼서 그 다음번 대선 캠프를 꾸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조선일보가 신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총도 안 맞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기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더더욱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기는 싸움을 하는데 다른 어떤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검사가 나와도 검사는 안 될 것 같다. 최소한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이 고민을 왜 하는가가 중요하잖아. 이 고민 왜 해요? 앉으려고. 이재명한테 앉으려고. 이재명한테 앉으려면 검사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건 합리적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재면서 한동훈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있는 거고 아예 판을 바꿔보자 이게 있어요. 아예 좀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자 우리가.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요건 이제 여의도 썰의 영역이죠. 요거는 이창용 어때? 이게 있었습니다. 하는 총재. 네, 한국은행 총재를 하는데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뭐 나름대로 뭐 윤석열하고의 연결고리도 그 뭐 많이 없고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고 경제 전문가 아니냐 여기는. 윤석열은 경제 문외한이고 뭐 경제만 문외한입니까? 모든 것에 문외한이고. 윤석열 이미지 뭐예요? 뭐든지 몰라. 이게 이 이미지잖아요. 늘 한국의 대선과 한국 정치는 그 이전에 하던 사람과는 반대의 이제 이미지와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한테 대세가 오는데 너무 모르니까 윤석열은 그 다음에 오는 리더십은 잘 알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리더십은 잘 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잘 알이 오려면은 경제 전문가 이창용 괜찮잖아. 더군다나 이창용 총재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하는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 이 지금 서울 집중, 서울 중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입시 제도를 좀 바꾸면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지방의 쿼터 이런 거를 좀 늘려가지고 그렇죠.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킬 수 있으면은 서울에 집중되는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하는 총재가 가끔가다 치국에 대한 견해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는 뭐 대서특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창용 플랜이 있다. 그래서 이창용 씨를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총리를 시켜가지고 뭔가 이 행정의 경험을 쌓게 만든 다음에 총리를 쌓게 만들면 총리를 시킨 다음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왜냐면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만 시켜가지고는 이창용인지 이청용인지 축구 선수인지를 구분을 못하니 안 유명하니까. 네. 우리 갑발인들은 이창용까지 기억할 지금 여력이 없어요. 네? 매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오지랖이라고 기사 오늘 났네요. 네. 어제 났네요. 이창용 하는 총재 오지랖. 네, 그러니까는 이게 없으니 그러니까 좀 키워가지고 이창용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건 어때? 여기 있었는데 계엄 뭐 이 난리가 나면서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정신이 없어지니까는 요 얘기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근데 어쨌든 요 얘기에 알갱이가 지금 씨앗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결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경자랄이네. 근데 사실 경자랄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최상목이 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이 뭐예요 지금? 파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한한령을 이끌고 온 강요입니다. 최상목은.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경자랄로 포장을 잘하면 되지 않아? 요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 최상목 얘기 나오니까 바로 얘기를 뭘 하기 시작해요?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에 대해서 최상목이 야 그전부터 한덕수한테도 가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됩니다라는 이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었네. 결과를 보니까 그때 그 보도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최상목의 소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언론사가. 네. 중앙일보가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보도를 쓰고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또 그 다음 날인가에 또 단독 해가지고 야 이 최상목의 결단의 뒤에는 이창용 하는 총재의 또 조언이 있었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창용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경자랄로 해보자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또 한 명의 경자랄이 갑자기 금감원에 있는 자칭 경자랄이 있죠. 요거는 그 이복현 씨라고. 그 사람은 검찰입니다만. 그렇죠. 검사인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약간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경자랄로 지금 분위기를 타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한동훈으로 분위기를 타야 되냐? 약간 좀 생각을 좀 하다가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한동훈 줄 서봐야 뭐 있나? 이렇게 가는 건지. 리바이벌은 안 팔릴 것 같아. 네. 그러네요. 경자랄로 약간 가르마를 타는 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이복현 씨는. 1월 3일에 중앙일보 단독으로 최상목 재판관 임명 결단 뒤엔 이창용 조언이 있었다 기사가 있는데 네. 첫 그 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은 고독한 결단일까 누군가의 조언일까 이것만 딱 한 문단으로 떼놨어요. 네. 시작에.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이복현 씨도 이게 참 뭐 그런 이제 비슷한 결에 언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 경자랄들의 뭔가 리그가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요것도 근데 아직 보수 언론이나 이 보수 일각의 뭐 전략가들의 합의된 그림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경자랄로 한번 이번에 돌파해 봅시다라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가쟁명이 있는 것 같은데 뭘로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조만간 뭐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근데 요런 이론들이 있으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또 내 인생 걸어볼 거냐 또 아닐 거냐 요거에 대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당사자들 한동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미륵폰이 지금 열려 있지만은 명태균이 묻어 있지만은 그걸 허들을 넘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네, 그다음에 경자랄로 분류되는 사람들 최상목, 이창용 그다음에 주제 넘은 것 같지만은 지금 이복현까지. 아니 주제 넘어요. 제가 볼 땐 지금 그 급이 아니에요 전혀. 네, 이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이 적극적으로 경제 관료인 척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네. 말도 안 됩니다. 아주 비웃음 삽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비웃음 산다. 김민아가 경고했습니다. 네, 경자랄인 척하면 지금 비웃음 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XSFM 사장을 해도 열혈 행진곡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국면인 거는 맞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후반부에는 저희가 좀 참람된 얘기를 했거든요. 듣기 싫으셨거나 기분이 나쁘셨으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선 주자 얘기 떠드는 거 시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듣기 싫은 이야기를 왜 드렸냐? 이런 걸로 머릿속이 꽃밭으로 가득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예.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예. 언론도 그 계산해서 누굴 띄워주고 뭐 발언 어떻게 쿼트하고 이런 걸 다 그래서 하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잠깐 그 숟가락을 잠깐 얹고 시작하자면은 네. 제가 신문을 계속 보잖아요. 신문을 보는데 이 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조중동이 일치해서 윤석열 나쁜 놈이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 이런 걸 한참 해가지고 제가 약간 기분이 괜찮았거든요. 야 그래 조중동이 그래도 신문 이 종이를 신문으로 찍으니까 그래도 신문 역할은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망할 때가 되니 언론 역할 조금 하는구나. 네. 근데 요즘에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케이블 타이로 요즘 묶고 싶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확실히 지금 돌돌 말아서 이 대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네. 국민의힘이 1부터 100까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거든요. 사기 탄핵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유가 있는 얘기처럼 지금 다 지금 이것도 1시간짜리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포장하는 수법에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동조하는
부정선거라고 믿는 부장판사님과 부정선거라고 믿는 무슨 법조계 인사의 얘기를 지금 법조계 얘기의 한 축인 것처럼 막 법조계에 논란이 있네요. 지금 이래가지고 막 지금 보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선일보 완전히 지금 그 대선 국면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조중동 중앙일보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근데 혼자 그러거든요. 근데 요런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요 설명이 되는 얘기를 조금 드린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뜬금없이 저는 시사 씨 얘기 듣고 이게 생각났는데 한국일보 자존심 상할 얘기. 조선은 양비론을 펼칠 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글을 씁니다. 철저하게 설계해서 하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주 초에 조선일보 칼럼 웃음거리 된 한국을 외국에서 보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역도를 까고 민주당을 까요. 예, 극단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근데 한국일보는 속은 채로 중립을 지킵니다. 아, 그건 차이가 있죠. 그게 한국일보의 모바일 메인에서 볼 수 있는 기획기사 섹션 대통령제 새로 고침이죠. 아, 네, 그죠. 이 사람들은 양비론에 너무 절어가지고 양비론 때문에 한국일보가 도움을 얻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겨레 경향도 뭐 그 개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이제 이준석 의원을 열심히 지지했던 장윤선 기자에 빗대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네. 예, 그냥 진짜 믿어버렸다. 조선일보는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뭘까라고 요즘 들여다보니까 기재부 재경부 출신들에 대한 좋은 얘기를 꽤 많이 써줘요. 저는 그 점이 보수가 혹은 보수 언론이 생각하는 세계관이랑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사정권 때도 그 엘리트들한테 협조해서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명박 같은 이제 재계 인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군부 독재에 대한 향수를 자극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검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그 경험들은 모두 일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집단에게 권력을 싸다 갖다 주는 일을 해봤고, 조선일보는 거기에 성공해봤는데, 그럼 그동안 진짜 권력의 정점에 안 서본 엘리트 누구 있지? 그러면 경제관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 선물은 모피아에게 준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선일보를 들여다보면 조선일보의 멘탈셋 혹은 보수의 멘탈셋은 맞아요. 원래 학교 잘 나와서 중요한 위치에서 나라를 움직여본 사람들한테 권력이 가야지. 그래서 저도 모피아한테 주고 싶구나 이번에는, 이라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월요일에 신순 소장하고 했던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정당도 정신 나가 있어요. 예, 걱정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지지자들 다 떠나갔고 지지자들은 태극기만 남아 있고 보수 언론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긴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굴 지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조국과 용맹하게 수년간 싸웠어요. 1년 넘게. 그때 내내 대통령을 만들어줄 시간이 충분했어요. 심지어 기억조차 안 나고 중요하지도 않은 금태섭만 탈당해도 윤석열이랑 엮었어요. 2019년 이런 때에는.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줄 사건도 많았고 이유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 재경부 관료들은요, 경제부 관료들은요, 진짜 열심히 살죠? 그러면 안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러킹을 해야 기업하고 대화가 잘 되고, 네. 법안을 입법하는데 보수 정당을 움직이기 편하고 나중에 은퇴해서 자기가 돈 벌기 편해요. 내가 론스타에라도 들어가려면 안 유명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특성상 조선일보가 스타로 만들어주기가 검사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히 지금 그거 말씀해주신 내용 반영한 칼럼이 조선일보에 있네요. 1월 6일에 강경희 칼럼. 대한민국 된 대한민국 최상목이라도 버텨야 된다는 건데, 네. 짧게 읽어드리면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자신의 재판을 늦추면서 탄핵과 조기 대선 압박에 올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폭주, 그 사이에서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세 사람은 모두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삶의 궤적은 확연하게 다르다. 법 기술자인 두 사람과 달리 최 대행은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했지만 행정고시를 통해 정통 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외환위기도 경험하고 어쩌고저쩌고도 경험할 때 뭐 보좌관으로 대응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소신껏 일 잘하는 후배 관료가 보좌한 덕에 그 힘든 파고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는 평을 들었다고. 여기서 그 힘든 파고는 윤석열한테 수사당한 거죠. 박근혜 스캔들 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저질 정치 안에서 최대행처럼 역량으로 단련된 나라 일꾼들이 적지 않아 이만한 성과를 내왔다. 네. 라고 썩 적혀 있습니다. 네. 정확히 같네요. 네.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들도 일 열심히 하면은 일 열심히 하는 검사가 이렇게 뭐 스타가 되고 이럴 기회가 많지 않고요. 윤석열이 특이한 겁니다. 사실 윤석열처럼 이러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시절에도. 그런데 아무튼간에 저는 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자랄로 가자는 흐름은 있는데 합의가 이렇게 되는 거냐?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그게 조선일보든 뭐 보수의 전략가든 만들고 싶어도 결국은 스타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이 스타성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선거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됩니까? 최상목이든 이창용이든 그게 구축이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중요한 될 말씀이에요.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헛물 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해서 안 되면 중간에 금방 접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최재형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상상력이 뻔해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일보의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저랑 시사시보다 훨씬 똑똑할 텐데 그래도 상상력의 바운더리라는 게 비슷비슷한 게 이회창이 감사원장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스타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를 대선 주자로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당선되진 않았지만 인기는 엄청났잖아요. 그 정도 인기를 감사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최재형을 밀어넣어 봤습니다. 그래도 한 몇 달 해줬어요. 최재형 가지고. 그건 제가 마치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같다고 얘기하는데 매니지먼트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 팀이 앨범을 내고 복귀를 하죠? 그럼 몇 달 이상 밀어주질 못해요. 그렇죠. 예. 음악방송에 3주를 안 나오는 거죠. 예, 잘 안 풀리면 네. 음악방송도 빨리 못 잡아줘요, 이제. 네. 그 다음 앨범 준비해야 돼요. 최재형 몇 달 해보고 안 됐어요. 결정적으로. 집에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애국가 부른다 그랬나? 아니면 국민교육헌장 외운다 그랬나? 그거. 애국가. 네. 애국가죠. 네. 그게 사실상 사형 선고였어요. 4절까지. 예. 이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꿈을 깹니다. 뭘 4절까지 불러.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검찰 한 길로 가죠. 지금 그러고 있는 정도다. 어느 몬스터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라고 긴장해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꿈을 깨라. 듣기 싫은 얘기였습니다. 이 꿈을 깨야 된다. 이 윤석열부터 똑바로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상한 그런 꿈에 젖어가지고 조선일보 개소리 자꾸 하고 뭐 이게 무슨 법적 논란이 있는 듯이 하고 진짜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게 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이거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다. 이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또 다른 한 시간이 시작되는 소리 죄송합니다. 같아요. 저희는 그거 설명조차 안 합니다. 이상한 헛소리라서요. 네. 그 설명조차 안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무슨 그래갖고 일면 제목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들어있더라고요. 일면에도 있고 어젠가는 뭐 법이 무너졌대요. 네, 그게 어제 일면이었죠. 네, 법이 무너졌다 이렇게 쓰고 월요일 일면이었죠. 빨리 줄일게요. 양비로는 전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선수 장관 월요일에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이런 헛소리도 오래 해본 솜씨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발력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이슈화시키는 건. 당연히 빼야 돼서 뺀 건데 뺄만하니 뺀 거고 지난번엔 권성동이 뺐는데 이번에 권성동이 왜 뺐냐고 뭐라고 하는 이 상황. 이거 양비론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데스크가 있으면 그는 많이 해본 솜씨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양비론 문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여론의 장의 체질 중에 양비론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집권의 보수가 실패하면 원달러가 1200원이 넘어가면 환란이라고 보도하는 이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양비론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둘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잘못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얘기를 해야지 별개를 가지고 서로의 악무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로의 잘못을 얘기를 하잖아요. 가령 아주 형식 논리를 갖고 얘기하자면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지금 만물 이재명 원죄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동네마다 지금 선악과예요? 네, 뭐 온 동네에다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걸 써붙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예를 들면 이재명의 재판 지연과 뭐 이재명의 그 사법적 불성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걸 굳이 윤석열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윤석열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우린 윤석열이 산에 들어가서 저 개기고 있는데 이재명도 재판 지연하고 있는데 우린 윤석열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보들입니까? 차라리 이게 악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자, 우리가 윤석열한테 가서 체포되라고 할 테니까 체포되시고 지금 잡혀가시고 당장 탄핵이 되셔라. 탄핵을 당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이재명도 빨리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 시간 끌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게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나쁜 짓 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양비론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양비론이 나쁘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윤석열을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왜 버티냐. 지금 이재명이 탄핵당했냐고요. 이재명이 계엄을 선포했냐고요. 이재명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동훈의 그 말도 명언이라서 모든 사람이 즐겼으면 좋습니다. 내가 비상계엄했습니까? 네, 비상계엄 한 놈을 벌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갖다 붙이면서 이 내란죄를 철회했다. 이 얘기도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윤석열은 이 상태로 임기를 계속 질질 끌고 침대 축구를 해도 되는데 그래야 될 정당한 이유가 정말 만방 있는데 그런데 오직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는 이재명이 뭐 조기 대선을 하는 게 좋아서 이유가 단 한 가지여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의 조기 대선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네요.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이유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이 될 만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윤석열이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봐도 윤석열이 안 내려오면은 그날의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그리고 또 윤석열이 이런 상태로 임기를 지속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이재명을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맞는 질문은 국민의힘에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단지 이재명이 근본적으로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임기를 계속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왜 이 탄핵 심판을 빨리 합니까?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요 부분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그게 아니고 야 이재명 때문에 법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 이게 이제 웃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양비론이다라고 할 때는 정확한 얘기를 해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정치 세력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 양비론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공정이겠죠. 네.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수아 씨가. 네, 이 며칠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갖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이 속이려고 하는 시도에 언론이 다 이렇게 부안해동해가지고 며칠째 무슨 이 보도 채널에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이 방맹이로 다 한 대씩 때리고 싶더라. 네. 네. 나는 부르지도 않고. 네. 방망이라니. 네. 네. 우물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노상원과 비슷해지고 있는 시사 아저씨와 제가 얘기한 함께한 방맹이가 꼭 그 방맹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6주 연속 시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다음 주엔 쉬어갈 겁니다. 시사 아저씨 수고하셨고 주초에 서비스된 그것은 알기 싫다. 582회였습니다. 건조하게 PD가 불러가고요. 네. 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다음 주에는 목금토에 뵐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럼요. 네, 어차피 뭐 나오면 알림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